질문 있으신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면 네 벌써 여기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여기 중앙에도 계시고요. 네 잠시만요. 마이크 스태프께서 바로 전달할게요.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모임 숄스입니다. 한시네마에서 왔습니다. 지금은 넷플릭스로 외국에서 도 개봉하는 계획 개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작 웹툰 외국 개봉하는 계획도 있습니까? 웹툰, 원작 웹툰도 번역하고 있으냐고 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정리를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툰 이제 원래 원작이었던 2011년, 12년에 원제됐던 스틸레이는 이제 영어로 번역돼서 이제 외국에 지금 외국에? 외국에서도 영어로 보실 수 있고요. 일본에서는 이제 책으로 출판된 적도 있긴 합니다. 아마 지금 이제 연재되는 웹툰도 연재가 끝나면 아마 영어로 번역돼서 그런 이제 영어 포탈 웹툰 사이트가 있는데 아마 그런 쪽에서 충분히 보실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외국에서도 이제 기자님 입장에서는 외국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 같은데 그 우리 기자님도 자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게 외신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오른쪽에 안녕하세요. 마이크 전달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테나시아 현지민인데요. 네. 저 곽도원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이 캐릭터가 좀 굉장한 지식인이잖아요. 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아까 들어보니까 정우성 씨에 대한 좀 애정이 남다르신 것 같아요. 촬영하면서 좀 있었던 에피소드 같은 거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주변에 저는 지적이지 않지만 제 주변에 너무 지적인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이 캐릭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감독님께서 하신 말씀이 외로움이다. 그리고 냉철함이고 그래서 곽철호를 한마디로 표현했을 때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이제 모티브로 해서 준비를 이제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우성 씨하고는 배우는 일단 현장에 가면 굉장히 외롭거든요. 내가 준비한 캐릭터, 내가 한 것들이 이제 영원히 남을 이제 필름에 영원히 남게 되는데 그때 굉장히 외롭고 이제 힘들게 되는데 근데 우성 씨가 하고 같이 연기를 하게 되고 우성 씨가 현장에 있으면 굉장히 든든해져요. 이제 믿는 부분이 분명히 감독님에게 많은 의존을 하고 있지만 상대 배역인 이제 우성 씨가 옆에 있게 되면 굉장히 이제 연기를 하지 않아도 감정이 이제 뿜어져 나올 수 있게 우성 씨가 옆에서 많이 받쳐주는 게 있어서 항상 이렇게 많이 기대고 했었고 그리고 일을 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액션씬이라든지 몸을 사리지 않는 이런 것들을 우성 씨가 너무나 제 앞에서 많이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엄살을 떨 수도 없었고 그리고 그걸 다 담담하게 다쳤어 나 이거 봐라 죽을 것 같다 이런 소리 한마디 안 하고 다 그런 거지 이렇게 항상 넘어가는 친구라 항상 도움을 많이 받고 그래서 현장에서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존재만으로도 촬영장 자체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존재라고 지금 표현을 해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또 오른쪽에 또 저희 뒤쪽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이선필 기자입니다. 네, 그 감독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그 아마 영화 촬영 당시 아마 굉장히 어수선했던 분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보도에 썼었는데 친박 단체들이나 주변 북한하면 바로 반응하시는 몇몇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에서 촬영이 좀 방해를 받거나 혹은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이제 영화를 촬영하는 도중에 어쨌든 탄핵이 있었지요. 그리고 이제 그 무렵에 저희가 이제 대구 쪽에서 이제 구테타 이제 씬을 찍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 구테타 폭탄이 터지기 전에 이제 그 앞에 씬 어쨌든 북한의 1호가 들어오면 환호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시고 오해하셨나 봐요. 이게 친북 영화인가 이렇게 아마 상황상? 오해를 하시고 예. 그래서 이렇게 하셨는데 친북 영화이기는커녕 이 영화는 정말 몇십 년 만에 만들어진 일종의 반공 영화 아닌가 싶어서 그 당시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런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아마 영화를 또 직접 보시고 나면 그런 오해는 보시면 풀리지 분명히 않게 생각이 바뀌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네, 여기 중앙 쪽에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여기 중앙 왼쪽인가요? 네, 여기 중앙 쪽에 회색 옷을 입으신데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입니다. 네. 정우성 씨께 질문이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강철비가 12월 20일 개봉 고지를 하게 되면서 그 소속사 동료 하정우 씨와 이정재 씨가 출연하는 신과 함께와 제대로 맞붙게 됐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지금 아티스트 컴퍼니 또 대표로서 그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들을 하거든요. 네. 근데 뭐 둘 다 영화 장르가 너무 다르고 얘기하고자 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업계에서는 뭐 겨울 시장을 텐트폴이라고 빅마켓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영화 하나만 있는 것보다 두 영화가 힘을 서로 주고받으면 더 마켓이 커지고 영화 쪽 산업에는 더 긍정적 요소로 작용을 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아주 건강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응원은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죠. 특히나 사실 이제 영화 개봉 시기는 배우분들이 정하시는 부분이 아니어서 네. 같은 날짜라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네. 어떠셨나요? 뭐 진짜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왜 같은 날 붙지? 뭐 이런 생각보다도 그럴 수도 있지.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 영화가 더 재밌다라고 극장에 영화를 거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라고 거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관객들의 그 시점의 취향의 문제인 거지.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두 영화 다 골고루 재미있는 요소를 찾으셔서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관객의 입장에서는 장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영화를 두 편 다 볼 수 있어서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극장에 볼만한 영화가 많이 걸려 있으면 전 신나거든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마지막으로 네 여기 중앙의 오른쪽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TV 리포트 김지연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 양우석 감독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북한은 동지이자 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정치적인 소재일수록 좀 예민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럴수록 좀 연출의 관점이나 뉘앙스도 중요하고 또 남북 관계 소재가 양극으로 좀 치우친 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도 많고 특히 이제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전제는 더욱 그러한 것 같은데 그런 좀 논란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영화 안에 녹여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우리가 북을 동포로도 보고 또 적으로도 본다는 건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이 아니고 이제 많은 이제 뭐 학자분들이나 외국에 있는 전문가들이 한국인이 이제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조금 이중적인 잣대가 있다. 그래서 아마 한국민들이 좀 더 이제 조금 심적으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한 거였고요. 영화는 어찌됐든 좀 상황을 냉철하게 보기 위해서 충분히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선도 담았고요. 북에도 뭐 매파가 있고 강경파가 온건파가 있으니까 북에서 이제 남을 바라보거나 이제 주변 상황을 바라보려는 시선도 객관적으로 넣으려고 했고요. 뭐 그게 이제 구테타의 이유이기도 하겠죠. 이 영화의 스타트인. 그리고 당연히 한반도 정세는 지금 뭐 남북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굉장히 국제적인 문제가 되어서 중국이나 미국의 입장, 일본의 입장 이런 부분들도 어찌됐든 최대한 객관적이게끔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객관적인 사실들이 불편하다고 느끼신다면 느끼실 수는 있겠으나 어찌됐든 영화를 이제 종합적으로 보시고 나면 이제 다양한 시각들이 그래도 객관적으로 좀 담기지 않았나라고 많은 관객분들이 느끼시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느끼셨으면 하고 바람이 있습니다. 네. 워낙에 또 조사를 많이 하시는 걸로 유명하기 때문에 현 정세를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시지 않았을까, 영화를 통해서 그렇게 확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아직 못 봤지만요. 예. 자, 또 질문 있으십니까? 예. 마지막 질문. 네, 왼쪽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TV데일리 한예지 기자라고 하고요. 네. 일단 감독님이랑 정우성 배우께 질문 드릴게요.
이제 감독님은 이 작품을 웹툰부터 해서 웹툰을 또 기획하시기 전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준비를 해오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변호인이라는 작품이 굉장히 흥행을 했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이 건설비 영화 할 때 부담감은 없으셨는지 그리고 그 웹툰은 이제 김정일 사망 이후 4일간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였잖아요. 근데 마감 이틀 전에 실제로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도 좀 북한 쿠데타라는 걸 그리면서 이게 실제가 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은 없으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정우성 배우한테는 그냥 가볍게 이제 예고편을 봤는데 북한 사투리를 굉장히 북한 사투리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준비하신 건 없는지 그리고 북한 그런 군복 같은 걸 입으셨을 때 이 모습 보셨을 때 잘생겼다 이렇게 또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기자님이 그렇게 느끼신 거 아닙니까? 잘생겼다. 예. 일단 우리 감독님 일단 변호인이 워낙 흥행을 했기 때문에 부담감과 또 불안감까지 이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뭐 변호인을 찍을 때나 찍고 난 후에도 사실 뭐 흥행에 대해서는 뭐 별로 감흥을 느끼거나 그럴 여유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찌됐든 좀 누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이 훨씬 더 커서 다행이다라는 마음으로 변호인은 작업을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변호인을 찍은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변호인 덕분에 제가 멘탈이 강해졌는지 뭐 특별히 부담감이나 불안감은 없어진 것 같고요. 내용상 예. 예. 그 내용 지금 뭐 현재 내용은 어찌됐든 뭐 차라리 제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갔다 그러면 부담감이 있을 수 있으나 어찌됐든 모두가 같이 한번 보시고 고민하시고 또 뭐 어찌됐든 상업 영화의 틀거리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충분히 즐겨주시면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영화 자체에 대한 부담보다는 뭐 어찌됐든 그 좀 아까 이제 질문하신 것 중에 하나가 북한 쿠데타가 실제 네. 발생할 수 있겠냐고 물으신 게 있는데 저는 북한 지금 현재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걱정해야 될 사실 제일 큰 건 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북한이 이제 어찌됐든 굉장히 통치 체제가 안정되어 있는 것 같지만 어찌됐든 지금 현재까지 북한은 계속 이제 세습이라는 체계를 통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무조건 정치 권력의 공백이 어마어마하게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핵을 가진 나라가 정치적 공백이 갑자기 확 써지면 그 공백의 위험성을 외부로 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저는 오히려 북한이 가진 핵무기보다는 북한 지금 체제의 불안정성이 우리에게 더 큰 위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이제 이 영화가 던져주고 싶은 관객들과 만나고 싶은 가정 화두도 뭐냐면 북한 핵은 외형적으로 보이는 위험이지 그 핵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게끔 만드는 건 오히려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이 아닌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뭐 저쪽은 독재 체제고 뭐 이러니까 오히려 단단해 보일 수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겪었듯이 우리는 정치 권력의 공백이 생겨도 국민의 힘으로 체제의 힘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거든요. 이제 북에는 오히려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뭐 얼마 전에 태영호 그 이제 영국에서 한국으로 망명하신 태영호 그 전 북한 외교공사도 얘기하기를 어찌됐든 북한도 시장 경제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이제 압박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그 시장 경제 세력하고 일부 세력이 힘을 합쳤을 경우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저는 그런 체제의 불안정성이 오히려 저희한테 큰 오히려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그 빨려 들어가서 들었어요 지금 이야기를.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강철비 빨리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자, 정우성 씨 일단 그 북한 사투리에 대한 왜냐면 이 굉장한 연습이 필요하잖아요. 평소에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셨나요? 일단 그 평양말을 가르쳐 주신 분이 계시고요. 계속해서 이제 시나리오를 토대로 해서 계속해서 연습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공교롭게 그분이 여성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자의 말투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남자의 말투로 가르쳐 주시는데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제
그 북한 다큐를 굉장히 많이 찾았죠. 그 유럽 쪽에서 이제 북한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어떤 다큐멘터리 작가들이 그 찍은 찍어온 다큐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발췌해서 거기에서 실제 지금 현재 평양에서 살고 있는 남자들이 하는 말을 계속해서 들었어요. 그 촬영 들어가기 전에, 슛 들어가기 전에도 계속해서 듣고, 그 촬영 초반에는 현장에서 별로 말할 겨를이 없었던 거죠. 계속 이제 듣고 그 뉘앙스를 머리에 넣어놓고 이제 촬영을 들어가서 그 뉘앙스 안에서 좀 내 대사를 하려고 하고 그랬죠. 굉장히 좀 많은 자료를 찾아서 직접 보시고 준비를 하신 거고, 지금 이제 군복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지금 포스터에서도 보시지만 굉장히 지금 정말 딱 본인 옷을 입은 것처럼 멋있는데 사이즈 맞췄죠. 그 본인이 딱 이렇게 의상 피팅 마치고 나서 거울 보고 잘생겼다 이런 생각 솔직히 드셨나요? 기자분께서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느끼신 감정이라면 말리거나 그걸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20살 때 처음 뵀을 때 저도 모르게 얼굴에 놀라갖고 안녕하세요 해야 되는데 좋아합니다 그랬었잖아요. 제가 신뢰가 많았습니다. 자, 그때 그 당구장이었죠. 당구장에서 제가 포켓볼 치고 있다가 누가 큐대에 걸려갖고 봤더니 정우성 씨길래 좋아합니다 그랬는데 너무 감사하게 정우성 씨가 저도 좋아해요라고 해주셔서 저도 좋아했습니다. 과거형이네요. 자, 그러면 좋아합니다. 이제 질문해주신 기자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포토타임 전에 끝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성 씨부터. 네, 사실 촬영 끝내놓고 여러분들에게 빨리 보여주고 싶은 어떤 그런 조바심이 드는 작품이었던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오랜 또 저희 입장에서는 오랜 시간 기다리면서 드디어 12월 20일 여러분께 강철비라는 영화를 보이게 됐는데요. 어떤 재미를 느끼실지 모르지만 강철비가 던지는 그 화두만큼은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원 씨.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까 싶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상상치 못했던 그런 것들 아마 정말 영화라는 장르가 그런 여러분들의 상상을 좀 자극시킬 것 같고 기대 많이 하셔도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꼭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최고의 배우분들이 최고의 연기 열연을 펼쳐주셨습니다. 그것만 보셔도 충분히 이 재미와 감동을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